그리고 리더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첫 번째 직장, 서울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직장이 리더들이 없었어요. 그 조직 안에서 진짜 리더십을 가진 리더, 심지어 대표님마저도 리더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꼈잖아요. 제가 매출액을 올리고 성과치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폭에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제시를 했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. 왜 그거를 아마 어딜 가더라도 다 똑같을 거다. 근데 똑같은 걸로 간다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차별화되고 뭔가를 내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성장을 멈춘다고 음. 그냥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 거기서 딱 느꼈어요. 자기들이 그냥 우리 회사는 무조건 성장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똑같이 할 거야. 그거는 성장을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.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너무 답답했고 비단 이게 네트워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업에서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깨달았었고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또 자산관리사들도 비슷하잖아요. 다 자기들 뭐 받았다 이러는데 실상 까고 나면은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고 서비스로 돌려막기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현혹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. 저도 한때 막 대표님 아마 초창기 때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네트워크 그만두고 일단은 돈부터 벌어야 되는데 뭐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영업직 들어간다고 말했을 거예요.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리더가 한 조직에 있으면은 우리 조직이 좀 잘못되고 있어도 그거를 아래 있는 파트너들한테는 어떻게 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어떤 책에선 나오더라고요. 말하지 말고 그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고민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다 말하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이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좀 불가능하거나 좀 전투에서 질 것 같은 상황을 우리 그 뭐라 해야 되죠? 그 병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두려움이 쌓이잖아요. 음.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일단 그 모든 것에는 사실 시작도 네, 그렇고 끝도 그렇고 명분이 있거든요. 네. 네, 근데 그 명분의 시작과 끝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냐가 중요하거든요. 아, 네네, 네. 근데 그 방향성을 보면 말을 해야 될 것과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좀 더 분별이 되는데, 음, 어,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다 말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예. 음, 어,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을 네, 막아주냐, 어떤 비용을 막아주고, 어떤 손해를 막아주냐를 이 리더는 알고 있어야 돼요.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아, 있는지 알아야 돼요. 네. 네네, 제가 때로는 이제 과분하게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, 그 네, 과분함 속에서는 자극이 필요하고, 자극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럼 네, 사람들은 누군가는 봤을 때, 쟤는 막말을 하는 것 같고, 막 이런 한국 정서에 제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네. 근데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이끄냐가 되게 중요한데, 제가 이끄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,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, 어떻게 하면 네, 내가 이 사람들의 손해를 줄이고 비용을 줄일까?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저는 사실 민감해요. 그래서 네, 한 리더가,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음,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, 어, 그냥 이게 이런 거예요. 로또에 걸리려면 그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. 네, 예, 우리가 네네, 맞아요. 성공하려면 원칙과 그 알고리즘이 딱 맞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. 운도 맞아야 네, 되지만, 예. 근데 네, 그걸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, 그 트랙에, 그 흐름에 설득해서 그 흐름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, 어,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. 저는 뭘 하지 않았을 때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를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깊이 집착하고 따져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음, 어, 성공한 사람도 왜 나를 성공으로 연결을 시켜주지 못할까를 저는 정말 많이 의문이 들었거든요. 예. 네, 근데 어, 제 최근에 그
그런 채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, 네. 채널을 쭉, 유명한 유튜버의 어떤 재테크에 관한 유튜버의 채널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채널의 네. 내용을 쭉 보는데, 어떤 사람이, 월 그래도 한 2, 3천 버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예, 사업체를 음. 운영하면서. 예. 근데 그 네네. 2, 3천 버는 사람이, 현재 그 어떤 고민이 있어가지고 고민 상담의 어떤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찍은 어떤 유튜브더라고요. 근데 그 네. 채널의 내용을 봤는데, 아, 그러니까 내가 억만장자로부터 얻었던 정보와 그 유튜버 그 사람이 뭐 50억 자산가인지 100억 자산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네. 유튜버가 그 3천만 원, 2천만 원,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주는 조언이 네.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. 근데 저도 음. 그 채널 좋아했거든요. 근데 그 채널 네. 좋아한 이유가 공감되는 것들이 많아요. 근데 음. 공감되는 게 많은데 끝점에서는 달라요. 그러니까 살짝 방향성이 예. 공감되는 거 많은데 서로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방향이 쨍만 틀려도 이게 완전 다른 방향으로 네.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다가 맞아요. 완전 동서로 나누거나 남북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. 그 방향성이. 그죠. 그죠. 맞아요. 예. 근데 결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. 자산가들, 부자들, 돈 좀 벌어봤던 사람들은 비슷한 내용을 네. 공감하는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끝점을 가보면 억만장자와 일반 그냥 100억, 50억 이런 자산가들의 생각은 완전 완판 달라요.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을 조언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지출을 줄여라는 조언을 하더라고요. 아. 네. 근데 이 지출을 줄여라는 조언이 생각보다 말은 되게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네. 그 3천만 원 버는 사람 바보 아닌 이상 자기도 지출 줄여야 된다는 걸 느낌적으로 몰랐을까요? 그러니까 그 이미 조언을 다 알고 듣는다고 있었죠.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죠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더 심각한, 그 핵심 조언은, 사실, 그냥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지를 나는 그걸 보면서 보이거든요, 그냥 내가. 예. 그게 뭐냐면, 네네. 기본적으로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내가 단순히, 어, 그 3천만 원 지출이 거의 다 리스를 해서 나가는 지출이더라고요. 예, 음. 뭐, 무슨 뭐, 시어머니 리스해주고, 뭐, 와이프 차를 리스해주고, 내 거를 리스하고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뭐, 네. 돈이 금방 나가잖아요. 리스를 해도. 그 지출이 맞아요. 자동차 지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근데 네. 그 돈을 이제 다 지출하는 건 괜찮아. 근데 포인트는 그 사람이, 다 이걸 줄이고 하는 거, 이제 와이프도 사실 그걸 모를까요? 줄여야 된다는 거.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. 어느 정도 돈을 그렇게 벌면. 네. 근데 만약 저라면 같은 페이지를 만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네. 지출을 줄여라는 조언보다는 센 네. 페이지가 돼야 돼요. 이 남자만 이 가정부만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이게 운영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네. 와이프도 사실 이걸 이해해야 돼요. 음. 와이프가 단순히 돈을 벌어다 준 거를 가지고 그렇게 네. 막 쓰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사실 사업의 어떤 이런 어떤 로직을 기본적으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. 그죠. 그렇게 되려면 센 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센 페이지가 되려면 이 남자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. 단순히 사업만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네. 네네. 내 와이프하고 얘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 얘기할 때 거의 이런 공통 언어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게 아니면 음. 원래 와이프는 나한테 자산이 됐다가 지금은 나한테 부채가 네. 된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그게 네네. 부채가 됐다는 건 서로 방향이 안 맞다는 거는 센 페이지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일단 첫 음. 번째. 그래서 지출을 줄여라는 그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언보다는 내 네.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좀 더 관점이 추가돼서 와이프를 세임 페이지에 연결되는 그 어떤 설득 능력, 소통 능력, 그리고 내가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서포트에서 무엇이 우리 장기적으로,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출이 도움 될 것 같지만,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출이 어떤, 우리한테 얼마나 피해 역할을 하는지 이 와이프도 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야 될 거 음. 아니에요.
네. 예. 그래야 그 3천만 원에 대한 지출도 낮아지고 하는데 그 낮아진다는 게 단순히 그 조언을 지출을 낮게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거 아니거든요. 때론 또 술 한 잔 먹고 음. 아, 우리 뭐 더 잘 벌고 내가 버티면 되지. 이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. 이게 감성적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, 네. 사람이. 자, 일단 첫 번째 내 자신한테 투자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언을 완전 알고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러니까 그 채널을 보면서 아, 왜 저렇게 조언을 안 주지? 왜 자신한테 투자해라는 조언을 안 주지? 두 번째, 왜 마케팅에 투자해라는 조언을 안 주지? 3천만 원을 벌면 어떻게 6천만 원 되고 어떻게 1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. 만들어서 그걸 하려면 마케팅에 투자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내가 알려져야 되고 이런 조언을 왜 안 하지? 억만장자가 주는 조언이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50억이든 100억 음. 자산가도 사실 자기 어떤 네. 멘토가 없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그죠. 그런 억만장자의 멘토를 꽉 붙잡고 있지 않는 거죠. 그냥 유튜브에서 유명하고 돈 자기 어느 정도 벌고 있으니까 조언을 주고 있는데 내가 그 조언을 딱 듣고 있는데 저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예. 그 조언을 음. 내가 딱 듣고 있는데 그냥 야, 저 3천만 원에서 뭐 2천만 정도 남겨가지고 그거를 뭐 앞으로 몇 년 모았을 때는 그게 뭐 10억이 되고 어떻게 그게 노후 대책이 된다. 이런 조언은 옆집 백만장자 무슨 뭐 그런 책도 있거든요. 아니면 네. 데이브 램지라든가 그 저자가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주는 그 빚을 청산하라 이런 조언들이거든요. 존리 네. 대표님처럼 무슨 뭐 스타벅스 커피 값을 아껴가지고 주식을 사서 뭐 같이 투자해라. 다 사실 이런 조언인데 이 조언은 백만장자들 조언은 들으면 안 되거든요. 이런 조언들은. 맞아요.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보다 낫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앞을 멀리 못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, 그럴싸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데 근데 그 전화를 듣고 그런 유튜버한테 상담 받아도 전화 끊고 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? 그렇지 않거든요. 제일 중요한 문제, 이 문제가 이 3천만 지출이 거의 다 나가는 지출을 문제 해결하려면 무조건 내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고, 마케팅에 투자해야 되고, 내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음. 이거를 하려면 일단 나라는 경영진이 마케팅 투자하더라도 어떤 마케팅이 우선순위고 비즈니스 투자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. 그죠. 맞아요. 답답한 거예요, 그냥 말 그대로. 예. 되게 나는 제가 그냥 네. 웬만한 이제는 유튜버가 일반 사업가에게 일반 3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에게 주는 조언만 봐도 답답한데 저를 찾아온 네트워크 하신 분들, 네트워크 뭐 그룹을 운영하고 뭐 연봉이 뭐 2억 되고 3억 되는 사람들이 그룹을 운영하는 그 꼬라지들을 보면 와, 막 음. 환장하는 거예요, 그냥. 이게 50억, 100억 정도 자산가들도 이렇게 답답한데 네. 네트워크 꾼들은 어떻게 오죽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내 눈에 보이니까 웃기는 거예요, 그냥. 예. 근데 이게 음. 내가 교만한 게 아닌 거죠. 오히려 아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군가는 되게 너가 뭐 한다. 그래서 너 자산이 얼마인데 막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포인트는 내가 네. 배우는 사람이고 포인트는 맞아요. 나는 계속 성장해 왔어요, 지금까지. 내 그쵸. 네. 12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. 내 12년은 음. 호주의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성장했어요. 물론 역경이 있었어요. 먹튀도 당했고 네. 하고 싶지 않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중국을 가야 되는지 다시 호주로 가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끊임없이 멘토가 있잖아요. 난 끊임없이 교육에 네. 투자하고 있고 비즈니스에 투자하려고 지금 이번에 또 내년에는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계속 지출하고 투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멈추면 저도 꼰대가 되겠죠. 지금 멈추지 그죠. 않기 때문에 이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. 적어도 네. 지금은 웬만한 꼰대보다 낫다는 거죠. 음. 제가 아까 그 유튜버 분 사례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했던 게 저는 어쨌든 대표님이라는 좋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저도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됐었잖아요. 결국에 지출을 줄인다는 것도 저도 처음에 대표님 만났을 때 지출을 일단은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지출이라는 걸 줄이기가 되게 힘들어요. 네.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도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, 그 대표님께서도 가르침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. 내가 과연 이 지출을 줄여가지고 어디다 투자할 건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출을 일단 줄이고 뭘 지금 당장에 무엇을 잡아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지출을 줄여놓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그러면은 아, 이 정도만 벌어도 되겠지 거기서 만족을 할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았었고 결국에는
인간은 계속해서 불만이라는 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출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벌어야겠다는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었던 거지. 내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걸로 이거를 내가 다시 왜 뒤로 돌아가냐. 이게 좀 이상한 거였던 거예요. 저도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비합리적이더라고요. 음. 여기까지 열심히 왔는데 왜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여기까지 삶을 올려놨는데. 그래가지고 나 좀 생각을 했던 게 대표님께서도 항상 지금 당장에 행복을 해야 미래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. 근데 우리가 지출을 줄이다 보면은 음. 내가 이미 생활 수준은 여기까지 맞춰져 맞아요. 있는데 거기서 줄여버리면 행복감이 되게 떨어져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저희 집이 과거에는 좀 살다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아 가지고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줄인 케이스잖아요. 가정의 환경이 되게 피폐해졌었고 가정 불화도 많이 생겼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소비 습관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. 이게 망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지출을 줄인다는 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거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더 벌지를 생각하면 내가 발전할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줄일지를 생각하면은 어, 나 자신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